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키피플 이영현입니다. 미국 사회가 우리 한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또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을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는 긍정적이고 좋게 인식되기를 바라겠죠. 이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LA에도 사무소가 있는데 이중민 소장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이제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관인가요? 예, 저희는 영어로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고요. 네. 외교부 산하기관입니다. 네네. 외교부 산하기관이 4개 있거든요. 개발 원조를 하는 코이카, 네. 그다음에 동포 활동을 지원하는 동포재단, 네네. 그다음에 한 아프리카 재단이라고 아프리카와 교류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가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가 네. 1991년에 설립됐고요. 그렇군요. 예. 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교류재단은 지금 세계 각국에 이제 사무소가 있는 건가요? 예, 어느 나라? 미국에는 2개 있고요. 네네. 워싱턴 DC에 하나, 네. 그다음에 LA에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모스크바에 하나, 네. 베를린에 하나 있고요. 네. 아시아에서는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주요 국가마다 다 나가 있는 게 또 예, 아니군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돈을 쓰는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재단이니까 네네. 지원금을 주는 일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곳에 주냐면 네. 크게 3가지입니다. 네. 대학에 주고요. 네. 그다음에 박물관에 주고요. 네. 그리고 싱크탱크에 줍니다. 아. 예, 대학에서 한국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할 때 그때 지원을 하고요. 네. 박물관에서 전시를 하고 싶다고 할 때 한국 관련 전시, 예. 한국 문화 관련 전시. 예, 네. 그때 지원을 하고 네. 싱크탱크에서 한국 관련 연구를 하고 싶어 할 때 네. 지원금을 줍니다. 그러면은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오직 한국학만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국학도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떻게, 이제 예. 한국어가 큰 포션을 갖고 있고요. 아, 한국어 수업이 한국학에서 30% 정도 차지하고요. 네, 한국 문화가 30%, 네. 한국 역사가 한 10% 정도, 아하. 나머지가 뭐 사회, 정치, 경제 이렇게 포함됩니다. 자, 이 큰 3가지 업무 가운데 요즘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어떤 쪽이신가요? 한국학 쪽입니다. 한국학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네. 한국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네. 한국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한국학이라는 게 이 분야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과정도 좀 사실 좀 궁금해요. 어떤 경위로 해서 어떤 대학이 어떻게 해서 이런 학문을 하고 또 재단에서 지원이 나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말 모든 명문대학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국학 강좌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UCLA, 네. USC, 스탠포드, 하버드, 프린스턴 등 여러 명문대학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요. 네네. 그 한국학 강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대학들이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네네.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꾸려서 그 심사위원회를 통과한 대학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대학들이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학문을 이제 개설한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네네. UCLA에서 네. 문화 광자를 열고 싶은데 네네. 문화 광자를 열려면은 교수가 필요하잖아요. 네네. 교수들의 월급을 좀 지원받고 싶다라고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심사를 통해서 네. 이게 괜찮은 강좌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그 교수들의 월급을 지원을 하는 식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가서 대학에서 이건 열어주세요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 게 네. 이렇게 명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대학에는 이런 과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네네. 뭐 UCLA에 정치학 강좌가 있었으면 좋겠다. 한국 정치에 예, 대한, 한국 정치에 대한 강좌가 예.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UCLA에 홍보를 하는 거죠. 저희 사업을 홍보를 해서 예. UCLA가 저희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고 아하.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UCLA에 지금 지원하는 학문, 그러니까 예. 재단에서 지원하는 예. 그 학과가 생긴 학과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과목입니다. 예. 예. 어떤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저희 UCLA는 그 역사가 한국 역사가 있고요. 한국 역사, 한국 미술사가 있고 한국 미술사, 한국 문화. 문화사, 예, 문화요. 한국 예, 문화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약간 교양 수업이라고 봐야 돼요. 예, 예. 아. 그 한국학이 보통 이제 한국어로 시작해서 한국 문화, 한국 역사, 한국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예. 한국학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업이 전부 한국어로 진행되나요? 그렇진 않고요. 예. 영어로 진행되고요. 아하. 예. 그러면은 꽤 오래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UCLA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오래 됐나요? 저희가 90년대 중반부터 지원을 했고요.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한 과목이었는데 지금 계속 늘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UCLA 같은 경우도 이제 교수 한 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이제 한 10명 가까이 되는 한국학 교수진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뭐 USC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한 30년 전에 한 명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한 10명 정도의 수준으로 다 스탠포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재단이 다 돈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다 돈을 드리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100%는 아니지만 네네. 한 50% 정도, 아하. 많으면 70% 정도의 네. 그 월급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다 주는 게 아니라면 대학들도 이제 돈을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과목이 늘고 교수진이 는다고 하면은 이게 인기가 있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충분히 대학에서도 이런 과목을 늘릴만 하다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대학이 명문대학이 생각보다 인문학 쪽에 돈을 투자를 많이 안 해요. 한국도 아하.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그래서 학생들의 수요가 많아도 이렇게 선뜻 돈을 투자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기관에 보조를 받는 거고요. 네네. 이제 나머지 거는 이제 동문회라든지 아하. 외부 기업이라든지 예, 예. 그런 데에서 펀딩을 받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떤 학교 A라는 학교에서 이런 학문을 할 테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할 때 그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 학문을 선발하고 교수진을 선발하나요? 예. 물론 이제 교수 회의를 통해서 하지만요. 네네. 교수 회의에서 이쪽 예를 들어서 한국 대중문화가 요즘 인기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대중문화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네. 그거를 가르칠 강좌나 교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하. 그래서 교수에서 이런 것이 부족하니까 네네. 우리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지원금을 요청해서 그 한국 문화를 강의해 줄 수 있는 교수를 채용하자라고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과정에서 대학 측의 요구 조건도 좀 까다롭지 않아요? 그렇죠. 저희하고 늘 이제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네. 그래서 늘 저희한테 지원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대학 측이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네네. 어느 정도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늘 조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게 이렇게 진행됐던 사례 같은 게 있어요? 어렵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이제 여기 LA 근처에 있잖아요. 네네.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는 그 한국 교수를 채용하더라도 네. 이 교수 채용을 뭐 정년을 보장해 줄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요. 예, 예. 저희는 정년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있고 또 저희 그쪽에서는 우리 측에 60%를 요청한다라고 하는 예. 저희는 50%만 주겠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협약을 사인하는 과정에서 많습니다, 뭐가. 그런 경우가 많고. 예. 그러면 어떤 대학은 50%, 어떤 대학은 60%, 어떤 대학은 또 70% 이런 것들이 또 다 다르겠네요. 그거는 대학마다 다릅니다. 예. 서로 공개되면은 큰일 나겠네요.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절대 공개되는. 예, 공개되지 않는데 네네. 이제 대학 교수들끼리는 이제 아는 게 있죠. 대략적으로. 예. 그러면은 그런 거 가지고도 좀 사실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대학들마다 형평성 있게 이제 해야 되는데 대학들마다 자금 상황이라든지 뭐 그 교수의 그 절실한 필요성이라든지 그런 게 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골고루게 하지는 못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UCLA는 중요한 대학이잖아요. 거기는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싶어하고. 예. 그건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적이 이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명문 기관에 지원을 해서 그 기관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또 사회에 좋은 데도 갈 거 아니에요.
그 영향력이 있는 이제 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금 이제 사무소가 LA에 사무소가 있고 워싱턴에도 사무소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LA에서 지원하는 규모하고 워싱턴에서 지원하는 규모가 좀 다르겠네요. 그렇죠. 워싱턴 사무소 같은 경우는 미국을 반을 잘라서 동부 쪽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서부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학이나 박물관, 싱크탱크 같은 기관들이 동부에 많기 때문에 워싱턴 사무소의 예산이 많고요. 예, 파견되어 있는 인력도 더 많습니다. 워싱턴 같은 경우는 5명이 파견되어 있고요. 저희는 이제 저 혼자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 사무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뉴욕이라든지 보스턴, 워싱턴 DC에 대학들이 많잖아요. 하버드, 뭐 아이비리그도 다 거기 있고요. 그래서 그쪽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학, 한국학을 가르치는 과목을 개설한 대학들이 미국 내에 몇 개 정도 될까요? 예,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 총 131개 대학에서 한국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저희가 이제 1991년도에 이제 시작할 때만 해도 30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뿌듯함을 느끼는 게 30년 동안 일하면서 이제 131개 대학에서 강좌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한국학이 북미 지역에서 많이 성장했습니다. 사실 우리 돈으로만 그게 늘어났다면은 뭐 별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미국 대학 쪽에서도 요청을 하고 투자를 한 거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볼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한국학을 개설하고 난 다음에 91년도부터 개설했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이 한국학을 배웠더니 이렇더라 하는 그런 피드백들도 좀 가지고 계실 텐데 학생들 반응 어때요? 그럼요. 이제 학생들이 피드백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던 10년, 20년 정보 그전에는 한국 역사나 한국 미술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한국 대중문화, 뭐 한류라든지 K-팝 같은 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대학에서 한국에 대한 수업을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그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그 학생들이 몇몇 있는데 그 KF의 지원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UC 산타바바라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강좌를 저희가 지원했거든요. UC 산타바바라의 한 학생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정말 한국 영화에 대해서 늘 궁금했었는데 이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 이걸 통해서 한국 영화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자 그 한국의 석사로 한국 영화에 대한 유학을 가져오고 이제 한다고 그렇게 또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우리 한인 분이세요? 아닙니다. 백인이고요. 백인 학생인데 그냥 무작정 이제 한국 영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다가 이제 UC 산타바바라에서 한국 영화에 대한 수업을 듣고 그 교수님한테 지도를 받고 한국에 대해서 이제 더 관심이 생긴 거죠. 그래서 유학까지 결심을 하게 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동부하고 물론 서부 쪽에 이제 대학들이 많이 있겠지만 미 전역으로 봤을 때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높은 지역 아니면 조금 떨어지는 지역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어요? 아무래도 뭐 동부 쪽하고 서부 쪽, 이 코스트 쪽에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근데 이제 남부나 중서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도 관심이 적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의 유명한 대학교, 유명한 주립대학교에서도 그 한국어 수업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네브라스카라든지 아이오와라든지 그런 중서부 대학에서도 한국학이 아주 미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그 중부 쪽에 있는 지역에 포커스를 두고 계속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원을 해줄 테니까 과목을 좀 열어주십사. 특히 대학 쪽에서도 좀 보고 일단 학생들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좀 체크를 할 텐데요. 학생들이 이제 그 한국 문화, 대중문화에 대한 그 인기 때문에 한국어나 한국 문화에 대한 수업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늘 있어요. 그래서 교수들이 그걸 알고 있고요. 단지 이제 그 일본어 수업이나 중국어 수업 강좌 선생님들이 조금 견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국어 수업이 많아지면 자기들 수업 학생 수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치적으로 막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대학 측에서 추가 펀딩을 자체적으로 좀 내기가 어려운 경우에 좀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파격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 저희가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영업을 해서 이제 명문 대학들에는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외교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 이유가 있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교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예. 그럼 사실 이런 것도 또 궁금하거든요. 그럼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일본과 중국도 여러 가지 이제 학문을 개설할 텐데 비교해서 본다면은 한국 학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그쪽이 먼저 힘을 많이 쓰고 일찍 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중국하고 일본은 아무래도 역사가 길고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재팬 파운데이션이라고 저희랑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거기는 1970년대에 시작해서 역사가 오래돼서 저희보다 물론 많죠. 그래서 보통 비율로 따지면 네네. 이제 동아시아 학이라고 하거든요. 네. 동아시아 학 포션 중에 네네. 한 중국이 한 40~50%, 일본이 30~40%, 네. 나머지 이제 한국이 이제 들어가고요. 한국이 아직도 따라갈 게 많습니다. 사실 영업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셔가지고 돈만 많이 있으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데 또 그 재원이 또 한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외교부 산하기관 공공기관으로서 기재부와 국회의 예산의 통제를 받거든요. 네네.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기재부와 그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북미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문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문화라고 하면은 이제 강의가 영어로 열리더라도 이 한국어를 알고 접근을 하는 것과 아닌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강좌 가운데 이제 한국어 강좌도 많이 지원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건 요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한국어 같은 경우는요. 북미 지역에 의외로 한국어 교수가 많이 없습니다. 교수진이 없어요? 예, 의외로 할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있더라도 경험이 많이 부족하거나 뭐 연수감이 부족해서 저희가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요. 이제 차세대 한국어 교육자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연수를 시켜주거나 아니면은 북미 한국어 교육학회라고 여기 북미 지역에 한국어 스님들 500명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지원해서 한국어 교사 차세대를 계속 양성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학회에 중고등학교 스님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제 계속 후학을 양성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국어로 하는 강좌 또는 과목이 지금 뭐 따로 운영되는 대학이나 그런 데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131개 대학에는 한국어 강좌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USC도 있고 UCLA도 있고 스탠퍼드도 있고 한국어 강좌가 보통 이제 4개 단계로 해서 초급, 중급, 고급으로 이제 고급은 이제 2단계로 나눠서 그래서 4단계로 해서 이제 학생들이 배우고 있죠. 자, 이제 한국 학에 대한 지원 사업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문화예술 쪽 지원을 한번 좀 볼게요. 이제 박물관 같은 데도 지원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또 영화 같은데 그 내용은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예, 저희가 1991년 설립하고 나서요. 뮤지엄에 한국시를 설치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크마도 설치를 했었고요. LA 라크마, LA 카운티 미술관에. 지금은 이제 통합됐지만 그리고 USC 퍼시픽 아시아 뮤지엄도 있고요. 그다음에 뉴욕의 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 미국의 18개의 박물관에 한국시를 설치해 왔고요. 그래서 코리아 갤러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유물을 모아놓고 한국에 대해서 역사도 알고 미술도 볼 수 있게 마련해 놨고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박물관에 특별 전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는 그 LA 카운티 미술관에서 근대 미술전을 지원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미국 최초의 근대 미술전이고요. 박수근이라든지 이중섭이라든지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 LA에 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정도까지 전시가 지속되고요. 10월에는 저희가 아카데미 영화 박물관이라고 작년에 개관한 박물관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 스릴러 영화를 이제 상영하는 행사를 지원을 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 할로윈에 맞춰서 한국의 유명한 스릴러 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지원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좋은 작품을 또 이제 많이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문화를 알리고 우수성을 알 수 있는. 근데 그런 것도 참 가져기가 또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그 LA 카운티 미술관도 네.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과 손을 잡고 거기와 힘을 얻어서 작품을 많이 가져오는 건데요. 네. 그 여기 현지 미술관, 해외 현지 미술관의 단독의 힘으로는 힘들고요. 예, 한국의 이제 파트너 기관과 함께 네네. 이제 조인트로 네. 전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한국에서 유물을 가져오기가 많이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도 있고 예,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예. 보험료가 거의 뭐 예. 몇십억, 몇백억. 저희도 이제 이번에 억 단위로 지원을 하는데도 네네. 그것도 이제 뭐 많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 전시라는 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유물이기도 하고 또 보험 말씀하신 보험도 그렇고 운송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문화예술 쪽, 그 영화나 디자인 쪽 이런 산업 지원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가 전문가 네트워크라고 해서요. 네네. 영화나 게임 디자인, 할리우드가 있고 LA는 그쪽으로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창조 산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1년에 한 15명, 20명 정도를 한국에 초청해서 한국의 그 창조 산업 전문가들하고 연결을 시켜주고 네. 또 한국의 혁신성이나 창의성을 또 소개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갔다 와서 네. 한국의 작품을 리메이크하거나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작품이나 영화나 그런 게임 같은 걸 수입하는 일도 그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네.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꼬를 틔우면 이제 알아서 이제 또 이렇게 예. 쭉 넓혀가잖아요. 예. 한국 영화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전문가들이 여기 많거든요. 그래서 물론 한인인 경우에는 괜찮겠지만 네네. 이제 여기 정말 그 현지인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가 한국에 초청해서 전문가들끼리 연결시켜주면 그렇군요. 그들이 뭐 1년 뒤라든지 2년 뒤라든지 예. 이렇게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미국 연구소에 지원하는 그 이른바 싱크탱크에 지원하는 랜드 연구소에도 지원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예. 랜드 연구소에 지원돼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결과들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 싱크탱크의 중요성 먼저 말씀드리면요. 싱크탱크를 저희가 왜 지원하냐면 싱크탱크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들이 다 정부로 가거든요. 네. 그 정부가 그 보고서를 읽고 정책을 입안하는 데 참고를 하니까 네네. 그게 중요하고 네. 또 정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부 백악관이나 국무부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표전문 인사라고 해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CSIS나 브루킹스나 랜드에서 일하시던 분들이 정권이 바뀌고 뭐 이렇게 있을 때마다 많이 입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싱크탱크 정책연구소에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랜드 연구소는 미 서부에서 대표적인 연구소인데 네. 거기서도 이제 국방이나 네. 기후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 저희는 특히 한국 석좌라고 해서 네. 한국 연구를 하는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2017년에 만들어서 네네. 그 한국만 이 랜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행사도 하고 네. 보고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포지션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네. 저희가 그 연구원에 샐러리를 지원을 하고 네. 그래서 그 연구원이 이제 연구 안정적으로 비용을 안정적으로 한국에 대한 연구를 하고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랜드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작년에는요. 랜드 연구소가 봤을 때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훌륭하게 한다고 해서 네네네네.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이게 한국의 매력이 올라갔다라는 결과로 보고서를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연구를 진행하지만은 이분들이 꼭 우리한테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냉정하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렇게 봤을까? 뭐 이런 그런 경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지원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네. 쓴소리 해달라고 여러 가지 조언 좀 해달라고 지원을 하는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국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특히
북한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네. 여러 가지 조언을 듣습니다. 아. 예, 한국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대해야 된다. 여러 가지 조언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들을 때 좀 아프기도 하지만 네네. 이제 그런 것도 쓴소리라도 조언이니까 네.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편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좀 뭐 좀 수정을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좀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막 이런 예. 식으로도 하지 않아요? 예, 외부에서 이제 저희의 성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국 정부의 기관이 지원한 연구 결과인데 한국 정부를 비판하면 되겠냐라는 분들이 꽤 계세요. 아하. 근데 저희는 이제 그것보다는 연구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드리는 게 더 최우선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연구의 그 연구자들의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네. 있습니다. 예. 이런 연구소 지원도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로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고급 로비죠. 예, 고급 로비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부에 하는 게 아니라 연구소를 통해서 하는 로비라서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요. 네. 예산과 인력과 조직 차원에서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일본 국제교류기금이라고 네네. 있는데 워싱턴 지부, 뉴욕 지부가 있는데요. 저희의 한 뭐 5배, 6배 크기가 되고요. 아. 예산은 더 이상 큽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늘 이제 국회에 얘기하는 게 그 수준의 절반 정도라도 맞춰달라고. 아, 절반이 안 돼요 지금. 절반도 안 되죠. 그래서 늘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한일 간의 이슈가 터졌을 때나 아니면은 그 한국에서 외교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있을 때 이게 여러 가지 인력이 필요한데 인력이 그렇죠.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력도 필요하고 논리도 필요하고 예, 또 사람 간의 네트워크도 필요한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돈이잖아요, 그죠? 돈도 있고 인력도 있고 둘 다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가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가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연구소들도 저희한테 좀 더 귀를 기울일 테고요. 네. 예. 그 에너지 분야 싱크탱크 텍사스 베이커 연구소하고도 이제 연구를 같이 이제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에너지 부문은 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저희가 그 베이커 연구소가 네. 그 세계에서 넘버원 연구소입니다. 네. 에너지 분야에서 네. 넘버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접근한 게 있고요. 아하. 베이커 연구소에서 한국과 미국의 양국의 에너지 협력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에너지 위기, 뭐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에너지 관련 이슈가 있는데 예. 그래서 그 한미 간의 에너지 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랜드 연구소처럼 그 한국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원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부터 연구원이 상주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연구원이 한국에 대해서 에너지를 연구하고 이 양국이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지 네.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보고서가 정책 수립과 이제 예. 우리 그 교류 방향을 좀 제시를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이 에너지 분야에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네. 최초이고요. 네. 그래서 이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언을 할 겁니다. 네. 그 잠깐 이제 인터뷰 전에 말씀 나눌 때 요즘 많이 일이 바빠지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요즘 한국이 사실 좀 잘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예. 과거보다는 일이 많이 편해지셨다고 이해를 해야 되나요? 예. 이야기가 좀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예. 정말 이 한류 때문에 덕분에 정말 감사한 게 늘 여러 해외 대학이나 뮤지엄에서 환영을 해줘요. 그래서 일하기가 편해진 게 사실이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런 한국학이나 한국 고급 문화로 연결시키려면 여러 가지 저희의 노력이 필요한데 네. 그 노력을 다 이게 수용하기가 좀 조급한 것도 있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예산적인 한정이라든지 인력의 한정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것도 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줘야 되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 조급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제교류재단의 이제 활동, 이런 노력이 미국 내에 있는 한국 동포들, 또 우리 K피플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예. 저희가 대학의 교수 자리를 하나 만들면요. 네. 교수가 제자들을 갖게 됩니다. 그 제자들이 또 교수가 돼서 또 어떤 대학의 교수가 돼서 또 제자들을 만들고요.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학생들을 많이 만들수록 이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한국학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민분들이 대학에 가셨을 때 한국에 대해서 정말 부족함 없이 공부를 하실 수 있고 또 대중문화나 스포츠와 관계없이 또 대학에서 또 한국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유,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겠네요. 예. 끝도 없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K피플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